이름만 시죠. 공부합시다. 자, 오늘 극대극소 관련된 내용 하네요. 극대극소. 지난번에 했던 게 미분계수고요. 오늘은 극대극소 관련된 내용을 할 겁니다. 일단 요게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부터 요 그림 그냥 눈으로만 봐도 돼. 요게 3차 함수고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고, 얘를 각각 미분한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도함수지. f'x, 그 다음에 f'x, f'x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이 그어져요. 어떻게 경계선이 그어지냐면 이렇게 경계선이 그어져서 왼쪽에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극값이 두 개가 있다. 극값이 몇 개? 두 개. 그 다음에 여기는 극값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극값이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계속 뭐하거나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대응이 되고 1대1 뭐가 되고 당연히 1대1 대응이 되고 계속 증가 계속 감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1대1 대응이 되니까 역함수가 뭐 한다라고 얘기해?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극값이 없다, 계속 증가한다, 계속 감소한다, 1대1 대응이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리고 특히 가운데 이 삼중근은 어떤 거? 실수 전체에서 뭐가 가능하다?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가운데 그래프를. 그치? 가운데 그래프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극값이 없다, 계속 증가한다, 계속 감소한다. 저걸 어떻게 풀어요? 그러면 판별식으로 풀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3차를 풀지 않는다라고 했지? 3차를 미분하면 2차거든? f'x는 2차식이야. 그럼 2차를 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극값이 두 개. 왼쪽 설명. 판별식, 미분한 2차식이 판별식이 0보다 뭐 하면? 같거나 뭐 하면? 판별식이죠? 얘의 판별식 D가 중근이나 무슨 근을 가지면? 허근을 가지면 싹 다 오른쪽입니다. 그치? 그래서 말로만 3차지 어떻게 하지 않는다? 3차 방정식을 푸는 일이 없어. 3차 방정식을 푸는 일이 없으니까 3차를 미분해서 2차를 만들고 f'x의 판별식이 0보다 큰지 작은지로 오른쪽 현상을 다 설명해버려. 그냥 하나로 다 해결. 원키로 다 해결해. 이걸로 다 해결이야. 원툴로. 극값이 없다, 계속 증가한다, 1대1 대응이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거기다가 판별식이 중근을 가진다 그러면 미분 가능까지도 다 해결해요. 실수 전범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요게 3차 함수. 4차 함수도 물론 뒤집어진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면 다 뒤집어지면 돼. 4차 함수도 그릴게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그럼 얘네를 그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얘네는 떨어져요. 떨어져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중근, 여기가 근 하나. 얘는 이쪽에서 허근 이렇게. 얘는 아예 삼중근. 그치? 그러면 여기도 경계선이 똑같이 나뉩니다. 이렇게 경계선이 나뉘어서 오른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극소가 있다라고 표현해. 극소가 있다. 극소만 있다. 극소만이라고 표현해. 여기는 극대가 있다라고 표현해. 극대가 있다. 극대값이 있다. 극소만 존재한다. 그죠? 그러면 그 극소만 존재하는 현상을 어떻게 풀어요? 그럼 미분해요. 미분하면 3차거든? 근데 3차 안 풀잖아. 그 3차는 반드시 조립제법으로 1차하고 2차로 분할이 돼요. f'x 하면 얘가 1차하고 2차로 분할이 돼. 그래서 여러분이 고1 때 어떤 거 푸냐면 3차 방정식을 조립제법으로 분해해서 1차, 2차 나눠놓고 서로 다른 두 허근, 중근,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세 실근 할 때 그게 다 얘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를 풀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 조립제법하고 2차로 분할하고 2차가 앞에 근이 아닌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만 이 모양이 나옵니다. 서로 다른 세실근. 바꿔 말하면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세실근이 첫 번째 모양이야. 요쪽은 요쪽을 다 뭉쳐서 다 얘기할 수 있어. f'x는 0이 중근 또는 허근. 중근과 허근을 가지면 오른쪽 싹 답니다. 얘 앉고 싶은데 가세요. 네. f'x는 0이 중근이나 무슨 근? 허근.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첫 번째를 얘네들도 각 용도별로 쓰이는 용도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간격의 문제를 써. 간격. 그럼 이 간격이 뭐냐면 4차 함수가 f'x가 0이 되는 도함수를 가지면 뭐 받아야 돼. 받아야 될 게 있지. 많지. 그래도 얼굴이 다다온 얼굴은 아닌데? 아, 먹고 왔어요? 네. 아, 나는 관대합니다. 그죠? 아, 근데, 네. 성실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나는 다 바라지 않아. 성실하면 내가 멱살을 갖다 끌어서 갖다 어디다라도 꽂을 수가 있는데, 성실하지 않으면, 아, 물론 이제, 그건 있지. 어느 정도는 있지. 근데 보통 너희가 원하는 거는 다 울산에 있는 학교를 가길 원하는 건 아니잖아. 다, 그죠? 좋은 과를 가고 싶거나, 울산에 있어도 좋은 과를 가고 싶거나, 적어도 부산이나 아니면 다 서울을 가고 싶잖아. 솔직하게. 아, 그리고 서울을 가는 게 좋아. 시대가 바뀌었어. 진짜 시대가 바뀌었어. 네. 누누이 말하지만 서울공화국 정도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어. 우리 삼촌이 갈 때는 부산대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서강대나 서성안이라고 하잖아, 보통. 서강대나 성균관 갈 바에야 부산대가 낫지 않아? 이랬어. 우리 삼촌 시대 때. 그죠? 진짜로. 그죠? 네. 그러니까 연고대만큼은 아니지만 굳이 서강대 성균관을 가려고 서울까지 올라가나? 뭐 이런 느낌이었어. 우리 삼촌 때. 내가 될 때는 어디냐면 서성한 갈 거 아니면 그래도 부산대가 낫지 않나 그랬어. 내가 갈 때는. 그죠? 근데 내가 한 7년 전에 여자애 하나 가르쳤을 때 중앙대랑 7년은 아닌 것 같아. 한 4, 5년 전인 것 같아. 중앙대 갈래, 부산대 갈래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중앙대 선택하더라고요. 무조건. 그죠? 이게 시대가 흐를수록 이게 바뀌어. 네. 네. 그만큼 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이 가진 메리트가 점점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큰 거죠. 네. 사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은 경험의 동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상상을 해도 직접 맞닥뜨려서 경험해 보지 못하는 이상은 알 수 없어. 칸트는 예외야. 그건 진짜 몇백 년, 칸트는 여러분 뭘로 유명해요? 칸트는 평생을 자기 집 앞에서 안 떠났잖아. 걔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죠? 진짜로. 아니, 걔가 있는 곳으로 다른 애들이 와야지. 그치? 그리고, 근데 요즘은 칸트 같은 천재여도 혼자선 힘을 못 써. 요즘은 모두 다 팀워크 체제야. 집단으로 움직이는데 뭐. 그죠? 이미 한 명 천재가 움직이는 시대는 끝났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런 애들이 어떻게 팀 단위로 해서 팀으로 움직여. 이미 무리가 있어. 못 당해. 죽었다 깨어나도. 결론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로 가세요. 그죠? 서울로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할 수 있지. 아, 나는 복잡한 대도시 삶보다 한적한, 그치? 시골의 삶이 내 라이프 스타일에 더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바꿀 수 있는데, 그죠? 그 전에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그 전에 하면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심포도 원툴이지. 심포도 원툴. 인생이 심포도 원툴. 물론 심포도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밀어붙일 수 있으면 돼. 그쵸? 아, 죽을 때까지 그렇게 믿고 살면 행복한 거잖아. 그치? 문제는 근데 심포도가 죽을 때까지 이게 안 먹혀. 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네. 자, 결론을 다시 얘기합시다. 결론은 뭐라고요? 전부터 얘기했던 거. 우리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풀지 않아. 4차 함수 문제를 푸는데 미분을 해서 3차로 만들고 그 3차도 다시 1차하고 2차로 반드시 쪼개지게끔 나와. 안 쪼개지면요. 그건 근과계수의 문제밖에 없어. 미적에선 그게 나올 수가 없어. 무조건 1차, 2차로 쪼개져. 얘는요. 쪼갤 필요가 없어. 미분하면 2차니까 그냥 2차 방정식, 부등식 풀면 돼. 그치? 그리고 간격이 뭐예요? 그러면 각 그래프마다 문제를 내는 애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건 어디에 나와요? 우리 새로운 함수를 규정하면서 뭐에 문제가 많이 나오고 불연속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얘는요. 미분 가능. 3차 함수인데 절대값을 씌웠는데 실수 전범위에서 그런다. 미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제 3중근밖에 없어. 그럼 간격은 뭔데요? 그러면 이 간격이 대칭과 비대칭을 결정을 해요. 즉 f'x가 0이 되는 간격에 따라서 4차 함수의
대칭과 비대칭이 결정돼. 간격이 동일하면 대칭이고요. 간격이 깨지면, 그러니까 간격에 비대칭이 생기면 그래프도 비대칭이 생겨.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쵸? 그 다음에 두 번, 요 그래프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의 문제될 일이 없지. 얘네들은. 그래도 if보 시켜줘. 그래서 if보 시켜줘. 얘는 뭐예요? 쭉 그어서 절대값 fx. 어떤 표현이 나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애가 몇 개? 한 개다. 요 표현으로 많이 나옵니다. 각각의 그래프가 나오는 그 분야가 있어. 이해됐나요?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몇 번? 3번. 그냥 읽기만 할게. 3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래프가 뭐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극대값이 뭐 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겁니다. 이거. 그지? 그럼 안 풀 거야. 3번 안 풀 건데 그냥 흘러가는 루트만 얘기할게. 미분하면 3차일 거고요. 극대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f'x가 중근이나 허근이니까 미분하면 3차고 그 3차 방정식 반드시 몇 차하고 몇 차로? 1차하고 몇 차로? 2차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극대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근 하나 나오겠지? 그러면 뒤에 있는 애가 무슨 근? 중근이나 자체적으로 중근이나 허근? 아니면 앞에서 나온 근과 어나더를 가지면 돼. 예를 들어서 앞에가 x 빼기 1이야. 그럼 뒤에는 x 빼기 1과 어나더를 가지면 돼. 그거 풀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 단계까지 오면 고1 때 하는 여러 가지 방정식 그 문제예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요. 그건 뭔가 잘못된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냥 해석만 할게. 앞에 1번도 3차도 한 번만 해석만 합시다. 1번도 해석만 할게. 1번을 한번 편히 시험 삼아 풀어볼게요. 1번에서 뭐를 갖지 않도록?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한다고 했거든. 극값을 갖지 않도록 미분해. 그럼 2차지. 그럼 이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는 미분해서 f'x는 0이 무슨 근을 가지도록? 중근이나 허근 가지도록 하는 정수 순서상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1번. 네. 넘어가도 괜찮겠죠? 기다리면서 다 풀어봤겠지? 네, 넘깁시다. 4번 가볼게요. 4번. 아니, 4번. 5번. 자, 그러면 3차, 5, 지금 나오는 3, 4, 5 다 똑같은 문제거든? 그럼 어떤 문제예요? 그러면 3차 함수의 대칭성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3차 함수의 대칭성을 파악하는 거. 그러면 3차 함수가 어떤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요 극대값, 극소값, 그래서 요 정중앙, 우리 비율 얘기했죠? 그래서 외워야 돼. 어떻게? 요 4개 비율은 동일하고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기울어진 직선 가질 때도 역시 상관없어. 왜? 방정식을 바꿔도 교점의 x좌표는 변동이 없는 거거든. 교점의 x좌표는 변동이 없는 거고 특히 최고차 계수가 얼마일 때? 최고차 계수가 얼마고? 1이고 증명은 어디 있나요? 증명은 알파하고 베타라고 해놓고 미분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직접 따져보면 됩니다. 아니면 정석에도 어디 있을 거야. 최고차의 계수가 1이고 높이차가 몇 칸이 될 때는 높이차가 4칸이 될 때는 가장 특수한 케이스여서 비율이 1대1대1대1이 아니라 거리가 1이야. 그냥 절대적인 거리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알파 더하기 얼마? 하나, 둘, 셋, 3이 되겠지. 요 상황이 만약에 그치? 그럼 5번을 보세요. 5번에서 대칭성을 봅시다. 5번에서 뭐라고 하냐면 최고차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인 3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A하고 B에서 극값을 가지는데 모두 Y는 어디 위에 존재한다? 2X 위에 존재한다. Y는 2X 위에 존재한다. 여기가 얼마? X는 A. 여기가 얼마? X는 얼마? B. 그럼 여긴 정중앙입니다. A하고 B의 정중앙.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됐을 때 누구 값을 구하라? FA. A, 뭐? FA겠죠? 여기 얼마? B, 얼마? FB겠지. 누구 값을 구하라? FA 빼기 얼마? FB의 무슨 값? 절대값을 구하라. A보다 B가 큰 걸 아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얘 뭐 구하라는 거예요? FB 빼기 얼마? FA 구하라는 거겠네. 자, 일단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랩을 좀 이걸 놓고 나서 그대로 그냥 랩을 하시면 무슨 저는 기준이 얘 이거 뭐 하라고 한 거야? B 빼기 이거 FB 빼기 B 빼기 A FB 빼기 FA 얼마죠? B 빼기 A의 몇 배지? B 빼기 A의 몇 배? B 빼기 A의 2배를 구하라는 얘기네. 그럼 우리 혹시 3차 함수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fx는 몇 x로 잡으면 2x로 잡으면 fx 빼기 몇은 fx 빼기 2x는 마이너스에 얼마? x 빼기 얼마? a에 x 빼기 얼마? b에 x 빼기 얼마? 2분의 a 플러스 얼마? b 이렇게 되겠지. 기억이 안 나고 있어요. 기억해 보세요. 네. 아니, 여러분은 기억하는 게 아니지. 여러분은 풀어보세요. 노가다를 하지 말라는 걸 거 아니야. 그죠? 노가다를 하지 않고 위아래 뭐를 구해라? 높이차. 적분값으로 가봅시다. 요거 이제 어쩔 수 없이 외워야겠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가 이렇게 될 때, 요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거든? 이게 F'X겠죠, 아마? 그러면 요 면적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 면적을 뭐라고 하냐면, 요 함수하고 요 함수의 높이차라고 해요. 왜 저기가 높이차예요, 그러면? 정적분의 정의대로 적어봐. A부터 B까지 얼마? F'X의 dx를 하면, 어떻게 돼? FB에서 누구를 빼? FA를 빼지. 그러면 적분값인데 이 적분값이 무엇과 똑같다? 원함수의 높이차와 똑같다. 그치? 그러면 적분과 관련된 공식을 저번에 내가 비율을 외우라고 한 거 적어줬지? 적분하고 관련된 공식도 요것만 외웁시다. 요것만 외우면 돼. 자, 이렇게 가볼게. 요 면적이 뭐예요? 알파고 베타고 예를 들어서 AX제곱 라고 쳐.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빼기 얼마? 알파의 몇 제곱? 세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거? 이렇게 중근 가지는 경우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알파고 베타면 1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빼기 알파의 몇 제곱? 4제곱. 그치? 그 다음에 요거 가볼게. 나머지는 필요하면 외우고 굳이 이것도 있긴 하거든. 근데 나 이거 진짜 한 2-3년에 한 번 써요. 2-3년에 한 번. 2-3년에 한 번 쓴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쓸 일이 거의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넓이 공식은 3가지만 외웁시다. 요거랑 어떤 거? 자, 요렇게 이거는 내가 행동으로 할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7이라고 할게. 얘 ax 세제곱 어쩌고저쩌고 있다고 칩시다. 자, 얘를 S1이라고 할게요. S1을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S1은 6분의 a에 3 빼기 1의 세제곱을 해요. 여기랑 똑같이. 그 다음 포토샵처럼 보정을 합니다. 포토샵처럼 어떻게 보정을 해요? 그러면 another 다른 한 근으로부터 나머지 한 근의 중간 지점 여기가 2일 거거든. 그 거리를 곱해. 5를 곱해. 그쵸? 보정을 해. 그러면 이게 S1이야. S2도 가볼게. 행동으로 외워. 알파 베타 감마를 외우면 복잡해. 행동으로. 요 넓이는 어떻게 면적이죠? 넓이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똑같이 6분의 절대값 A에 7 빼기 3의 몇 제곱하고 세제곱하고 보정치를 곱합니다. 원하더로부터 두 근의 중간 지점 얼마냐면 7하고 3의 중간 지점은 5일 거거든. 거기까지의 거리, 중점까지의 거리를 보정치로 곱해. 요 3가지 공식만 외웁시다. 요건 외워야 돼요. 문제 풀 때 편해. 그쵸? 나머지는 몰라도 돼. 네, 필요하면 쓸까? 나도 이 3개 이외에는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 3가지는 메모해 두세요. 외우세요. 비율관계 4가지였어? 5가지였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율관계랑 내가 외워야 한다고 하는 비율관계도 여기 다시 적어줄게. 어떤 거? 아까 방금 했죠?
3차 함수. 하나, 4등분. 외워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외우면 중근과 나머지 하나 근이 2대1. 그 다음에 3중근. 3중근과 나머지 하나 근이 몇 대면? 3대1. 그 다음에 3차 함수 어떤 거? 대칭형 3차 함수에서 1대 얼마? 루트 2. 그 다음에 어떤 거? 대칭형 4차 함수에서 1대 얼마? 루트 2. 이 네 가지는 외워야 돼요. 지금 칠판에 적는 비율 몇 가지랑? 비율 네 가지랑 어떤 거? 넓이 공식 세 가지는 외워야 됩니다. 6분의 a랑 12분의 a랑 저렇게 어떻게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그 두 근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행동으로 외워. 6분의 a의 거리 세제곱하고 나머지 한 근으로부터 그 두 근 사이의 중점까지의 거리를 곱해. 보정치로. 됐나요? 그러면 아까 요 아이디어에 그대로 적용 한번 해봐 주세요. 여러분이 초딩만 돼도 내가 서울로 가자 9호를 외치게 하겠는데 그죠? 머리가 커서 이제 9호를 외치게 하면 그치? 나에 대한 반감이 급격히 상승할까봐 내가 참아. 자, 그러면 요 아까 문제로 이제 돌아와 볼게. 그럼 넓이 공식으로 가봅시다. 여기가 2의 b 빼기 a거든. 높이차가 2의 b 빼기 a인데 얘를 아까 처음에 이식하려고 한 거는 버려. 이거 하면 노가다로 풀어야 되거든. 노가다로 풀어야 되니까 자, 저 높이가 2의 b 빼기 a인데 넓이 공식으로 갑시다. 여기가 a고 b거든. 최고차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6분의 마이너스 1의 절대값에 b 빼기 a의 몇 제곱이? 세제곱이 2의 b 빼기 a하고 똑같아야 돼. 넓이가 높이차랑 똑같아야 돼. 넓이가 높이차를 나타내니까 적분에 의하면. 그치? 그러면 b 빼기 a 지워지고 양변을 곱하면 b 빼기 a의 제곱이 얼마고? 10이고 그럼 b 빼기 a는 양수니까 당연히 얼마? 2루트 3이고 거기에 우리는 fb 빼기 fa는 2배 한 거죠? 그러니까 답은 몇 루트 3? 4루트 3. 넓이 공식을 써야겠네요. 그죠? 개수가 3, 마이너스 3. 개수가 마이너스 3이네요. 아니면 여기 어차피 중앙점이 대칭점 0,0이니까 네. 그걸로 얘가 b만큼 올라가 있으니까 걔로 마이너스 b랑 b 잡아서 풀면 나오게. 아니야. 대칭점이 0,0은 아닐걸? 그거는 평행이동을 시켜놓고 풀어야 될걸? 근데 극점 자체가 2x 위에 있으니까 걔가 0,0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아니야. 그렇진 않아요. 0,0은 아니고 그 아이디어가 먹히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그래프가 쉽게 말하면 y는 2x가 여기가 0,0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있든 어떻게 있든 심지어는 이렇게 있든 0이랑 2b를 잡든 여기서 이렇게 잡든 누구를 물어보냐면 높이차를 물어보니까 높이차는 어디 있든지 변동이 없으니까 a, b를 그냥 마이너스 b와 b로 잡아서 풀어도 답이 나오는 것 뿐이지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데나 있어도 돼. 높이 차니까. 그래서 6분의 3 하면 되겠네. 그러면 6분의 3 하면 12가 아니잖아. 맞아요. 재현아. 6분의 3.
2분의 1. 그러면 얼마야? 4, 2. 답이 4네, 그러면. 그죠? B, 이게 4일 거니까 얘가 2고, 여기는 얼마? 2배 하니까 얼마? 4. 그치? 방금 요 오빠가 말한 거는 FB랑 FA에 뭐를 물어봐? 높이 차인데 거리 간격이잖아. 그러면 제가 어디 있든 뭔 상관이야? 그러면 0하고 2B로 잡아도 되고, 마이너스 B랑 B로 잡아도 되고, 마이너스 A랑 A로 잡아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이해했나요? 그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거기다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FB 빼기 FA가 2B 빼기 2A였거든? 근데 아까 말했듯이 A를 0으로 잡고 B를 2로 잡아버리면 2 곱하기 2 빼기 0이니까 답은 4. 그죠? 그대로 나오죠. 요게 5번. 그러면 지금 내가 안 푸는 문항들이 다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대칭성이랑 비율 관계를 연습할 수 있는 기본 문항들입니다. 그렇게 풀어야 돼. 식을 세워서 막 집어넣지 말고. 알았죠? 자, 넘어가 볼게. 하나만 그러면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6번 직접 풀어봐 주세요. F0이 1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 F'0이 F'1이 마이너스 3이래. 자, F알파랑 F베타 뺀 거랑 알파 베타 뺀 거랑 똑같대. F2 값을 구하시오. 자, 6번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자, 얘도 아까처럼 하면 6분의 절대값 A의 뭐? 베타 빼기 알파의 몇 제곱이? 세제곱이 높이차랑 똑같아야죠. F 베타 빼기 F 알파하고 똑같다라고 칩시다. 그치? 편의상 알파 베타 누가 큰지 상관없으니까 내가 여기 알파 베타 이렇게 잡을게. 그러면 요 적분값이 얘하고 똑같은데 요 F 베타 빼기 F 알파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다시 적을게.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빼기 알파의 몇 제곱이? 세제곱이 베타 빼기 뭐하고 똑같다라고 돼 있어? 알파. 그냥 편의상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큰 데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지우고 이거 제곱이죠? 그럼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의 A배가 여기 뭐고? 제곱이 얼마? 6이고. 그치? 그러면은 A 값은 알아내야겠죠? 그럼 A 값은 어떻게 알아내요? 그러면 fx 이 6분의 a 했을 때 얘가 a잖아. 6분의 3a 할게. 6분의 3a. 그쵸? 그러면 2 이렇게 냅둘게. 왜? 얘를 ax 세제곱 이렇게 두고 있어서 ax 세제곱 이렇게 두고 싶어서. 그러면 다시 갈게. 3a에 얼마? 3ax 제곱이 어쩌고저쩌고 얘가 누구를 근으로 가질 거냐면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데 어디에서? 0하고 어디에서? 1에서 마이너스 1이었지? 그럼 이렇게 잡을게. 3a에 얼마?
x 빼기 1에 얼마?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요게 얼마? f 프라임 x겠네. 3a에 x에 x 빼기 1에 마이너스 3. 매번 해도 또 처음부터 다시 하네. 그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얘 적분하면 어떻게 돼? ax 세제곱에 빼기 얼마? 빼기 3ax니까 빼기 3ax 제곱에 빼기 3x에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0,1이니까) 적분상수는 알려줬겠지? 그럼 이제 풀렸네요. 어떻게 풀렸죠? 어떻게 푸는데요? 그러면 여기 다시 f'x로 다시 와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f'x를 다시 적어볼게. f'x는 3a의 x제곱에 빼기 3ax 빼기 3이잖아. 그치?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고? 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고? 3a분의 3이니까 a분의 얼마? 마이너스 1이고 그럼 베타 빼기 알파 제곱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고등 수학에서 베타 빼기 알파 제곱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빼기 4알파 베타만 있을 뿐이야. 그게 m 빼기 n이든 그죠? p 빼기 q든 a 빼기 b든 a 뺄 셈은 없어. 그냥 주구장창. 그럼 다시 할게. 우리 a 양수로 놨지? 그냥 a 양수로 놔. 모순이면요. 그때 음수로 바꿔. 그러면 어떻게? a의 얼마?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빼기 몇 알파 베타? 4알파 베타 한 것이 뭐가 나오도록? 2가 나오도록 갖다 집어넣으세요. 답 나오는지 봐주세요. 그거 한 다음에 8번으로 갈게요. 8번. 자, 8번은 무슨 표현인데요? 그러면 그 뒤에 나 조건을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랑 g랑 합성하고 g랑 fx랑 합성한 게 뭐가 된대? x가 되죠? 그럼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아까 그 맨 처음 문제로 돌아갈 거야. 안 풀고 그냥 식만 적을게. fx를 미분해. fx를 미분해서 f'x가 되고 그 f'x의 판별식이 0보다 같거나 작으면 그냥 다 해결입니다. 오케이? 3차든 4차든 우리가 푸는 건 뭐밖에 없다? 2차 방정식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실제로 푸는 건 2차 뿐입니다. 이 착각을 나도 그죠? 안지가 얼마 안 됐어요. 나도 옛날에 몰라. 나도 여러분처럼 고등학생이 있었으니까 3차 방정식 풀었다, 4차 방정식 풀었다 이러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근데 알고 보니까 3차, 4차를 푼 적이 없어. 그죠? 진짜로 푼 적이 없어. 3차, 4차는 저쪽 아벨이나 뭐 그 신문이나 뉴스 책에서 나오는 걔네들이 푸는 뭐 3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 5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처음에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제 이해가 돼요. 왜냐면 우리는 3차, 4차를 푼 적이 없으니까. 그치? 네. 됐나요? 자, 10번으로 갈게요. 자, 연습할 수 있는 문항이네요. 왜 연습할 수 있냐면 gx가
마이너스 fx에서 fx로 열차를 갈아탔어. x가 0일 때 갈아탈 때.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미분 가능하게 갈아타는데 마이너스 fx에서 fx로 갈아탔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fx랑 fx랑 만난 거고, 만났다는 얘기는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갈아타는 위치가 마이너스 fx와 fx는 뭐여야 되고, x축에서 갈아타야 되고. 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도 똑같은 건 0밖에 없잖아. 근데 그 해당 위치는 x는 0이지. 그러면 결론을 내릴게. 이 식을 보자마자 3차 함수 fx는 x는 0에서 무슨 근을 갖고 있는 상태여야 돼? 중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3차 함수 fx는. 그치? 그러면 중근이니까 3차 함수 0에서 중근이니까 나머지 하나는 근이 있겠지? 그래서 내가 두 가지가 있겠지. 0에서 중근을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 0에서 중근을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 이게 f라고 치면 얘가 마이너스 f일 거고 얘가 얼마? 마이너스 f겠지. 맞죠? 그러면 명령대로 따라해.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해. 여기 뭐라고 하죠? 0보다 작을 때는 무슨 함수를 타고 온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fx를 타고 오네.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fx를 타고 가다 0 이후에 fx로,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fx를 타고 오다 0 이후에는 fx로. 그러면 모든, 지금 내가 그린 빨간색 함수가 gx인데 gx의 모든 실근의 합은 뭐래요? 음수라고 하죠. 그러면 누구는 탈락이야? 실근의 합이 음수인데 얘는 실근의 합이 양수잖아. 탈락. 그러면 얘가 맞네. 근데 문제에서 또 알려줘. 극소값 뭐를 가진대? 마이너스 4를 가지죠. 그럼 여기가 극소값이 얼마인데? 마이너스 4인데 아까 얘기했지? 3차 함수 중에서 가장 특수한 케이스. 최고창의 개수가 1이나 마이너스 1인데, 최고창의 개수가 1이나 마이너스 1인데 높이차가 4칸이 나는 경우는 비율 관계가 비율이 아니라 그냥 절대적인 거리가 뭐다? 1, 1, 1, 1이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0, 여기가 1, 마이너스 1,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3. 그럼 fx를 그냥 이거 보고 바로 적으면 어떻게 돼요? fx는 x 더하기 3의 얼마? x제곱. 바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x는 k에서 극소값까지니까 마이너스 2에서 가지겠네. 그죠? 이해됐나요? 어떤 논리를 이해해야 된다고? 플러스 열차와 마이너스 열차가 미분 가능하게 갈아타는 방법은 x축에 뭐 하는 상태밖에 없다? 접하는 상태밖에 없습니다. 자, 12번. 안 푸는 문제는 풀어봐. 그쵸? 연습용으로 충분히 풀 수 있어. 자, 12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절대값을 씌워서 절대값을 씌운 3차 함수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의 절대값을 씌워서 y는 k를 긋는데, 그래서 그때 나오는 근의 개수를 gk라고 한대. 근데 gk가 어떻게 돼요? 0, 2, 3, 4지. 0, 2, 3, 4. 그치? 0, 2, 3, 4. G4가 뭐다? 3이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죠? 이런 거 왜 하지 말라고 했죠? 이런 거 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연찬아, 이거 내가 왜 하지 말라고 했죠? 힌트. 이런 거 왜 하지 말라고 했죠? 대전천한 얘기했잖아. 대전천한. 정도의 차이가 있는 애들은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불문율이야. 그죠? 정도의 차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수학에서 답이 되는 상황은 0.1mm의 오차만, 물론 항상은 아니겠지만 0.1mm의 오차만 생겨도 어긋나는 애들이 답이야. 그 정교한 그 시계 부품이나 태엽처럼 모든 게 정교하게 딱 맞아 떨어져 있어서 거기서 단 하나만 오차가 생겨도 어긋나는 그림이 답이야. 그치? 그럼 어떤 그림을 놓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부터 놓고 생각합시다. 이거부터. 예를 들어서 중근부터. 그러면 이렇게 됐다고 할게. 예로 해볼게. 예를 들어서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면 얘죠. 그러면 치역. K를 여기다 그으면 치역 없지? 여기다 그으면 2개 나오지? 여기다 그으면 3개 나오죠? 여기다 그으면 몇 개 나와? 4개 나오죠? 그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G4일 때 뭐였어? Y는 4를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나왔어? 3개 나왔죠? 그치? 그러면은 극대랑 극소랑 높이차가 몇 칸이 나는 거야?
네 칸이 나는 거지.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를 보세요. 3차 함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야? 1이지. 그러면은 높이차가 4칸이 나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면 볼 것도 없이 거리관계를 1112로 끊지. 근데 절대값을 씌웠을 때 어디에서 극대를 가졌으니까 0. 그럼 얼마? 1. 여기 얼마? 2. 여기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이거 말고 아까 반대편에서 중거리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이럴 수도 있잖아.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얘도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 좌우만 바뀌었을 뿐.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뭘 물어보냐면 F3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F3과 F-3에 뭐를 물어봐? 곱을 물어봐. 똑같아. 왼쪽 오른쪽.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죠? 답은 똑같아. 곱셈이라서. 자, 13번 가볼게. 13번은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뭘 외워야 되는데요? 그러면 항상 지나는 점이 뭔지를 외워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랑 똑같은 거야. 얘를 이렇게 적으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인식하냐면 1,2를 지나고 기울기가 A라고 인식하거든. 1차 함수다. 근데 얘를 똑같은 식인데 만약 이렇게 적고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하면 우리 그냥 바로 이렇게 적을 겁니다. X는 1, Y는 2라고. 항등식이라고. 그치? 그러면 이 13번 문항은 뭐냐면 항상 지나는 점의 Y좌표라는 거는 항등식, 한 문자에 관한 뭐로 표현해라? 항등식으로 표현하라는 얘기입니다. 한 문자에 관한 항등식으로 표현해요. 한 문자. 그럼 한 문자로 정리정돈이 돼야겠죠? 그러면 4차 함수가 뭔지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있다고 쳐. 2가 어딘데요? 몰라. 그냥 아무 데나 잡아. y는 2에서 2, 얼마? 2, f2가 접한대요. 0은요? 몰라. 어딘지 있겠지 뭐. 여기든 있겠죠. 그럼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fx 빼기 2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2에서 무슨 근? x 빼기 2의 제곱. 나머지는 모르는 상태니까 근으로 적지 말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끝이네요. 왜 끝이야? 모르는 문자가 몇 개로 정리가 됐고 2개로 정리가 됐고 F'0이 뭐가 있으면 F'0이 뭐가 있으면 0이 있으면 A랑 B를 한 문자로 only A로만 정리를 해줄 거고 그치? 그러면 내가 fx라고 하지 말고 y라고 해버릴게. 이렇게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정리하면 돼? A로 묶어서 A가 있는 것과 A가 없는 것이 0이 되게 만든 다음에 A 값에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니까 네모도 0이고 누가 0이게? 세모도 0이게끔. 네모도 0, 세모도 0이게끔 만들어 봐 주세요. 자, 끝까지 가봐 주세요. 얘는. Y좌표의 합을 구하라는 거 보니까 Y가 한두 개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A 옆에 붙어 있는 애들이 A를 0이 되게 하는 애가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고등형아들 제발 토요일 날 과제를 해옵시다. 그쵸? 과제 안 해오면 남아서 하고 가는 걸로 약속하고. 토요일 날이잖아. 우리 토요일 날 수업하잖아. 그러면 일요일 날 남든 월요일 날 남든 남아. 네, 2개. 할 수 있어. 해올 생각만 해야지. 이미 하나 했어. 나머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게 안 풀려. 풀어봐, 제발. 내가 어느 생각까지 했냐면 독공 그 분을 찾아가서
나랑 협업할 거냐고. 내가 독공에서 과제 관리 해줄 거 아니야. 그쵸? 그치? 해주지 않을까? 아닐까? 일종의 사용료를 지불하면 학원의 과제를 대신 완료시켜주는 아웃소싱 할 수 있잖아. 내가 못하는 거를 그분한테. 5만 원인 거야. 너 답이 나오나요? 나와야 돼요. 미분에서 0 집어넣어서 0이 돼야 됩니다. 그게 된 사람은 14번 생각해보고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시간을 끝나고 다 시키면 집다 생각하는 게 아무 거 없어. 지금 그러고 15분 때나 이지식 안 먹었는데. 나도 MJ 영화관처럼 숙제 안 해오면 자르고 싶은데, 그죠? 야, 거기는 완전 이상적인 아이 결석하면, 2번 결석하면, 제명. 숙제 안 해와도 제명. 수업, 그죠? 졸라 멋진 이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던데. 그죠? 한 달에 한 6, 7명씩 나와 잘리는데 네. 계속 사람이 넘치는데 내가 그래서 못 자르는 거야. 나는 1년에 한 3, 4명 들어오는데, 잘리는 인원이 들어오는 인원보다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니네 나의 약점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죠? 공부 좀, 과제 좀 해. 그죠? 제가, 열심히 합시다. 그죠? 네. 14번 갈게요. 14번. 야, 그래도 내가 축하 상품 보냈잖아. 축하 상품. 그죠? 1등 축하 상품 보냈잖아. 네. 14번. 14번에 뭐죠? fx, 이거잖아. 그치? 이거일 때 실수 알파가 존재한대요. f 알파는 g 알파고, 그죠? f 프라임 알파는 g 프라임 알파는 마이너스 16이래. 자, 이렇게 뭐가 반복이 되면 f 프라임 베타는 g 프라임 베타는 16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 무언가가 반복이 되면 전에 말했듯이 항상 뭐로 잡으라고 했지? 함수에 뭐로 잡으라고 했죠? 반복되는 형태를 인수 정리로 잡으라고 했지? 그러면 내가 hx를 fx 빼기 뭐로 잡아? gx로 잡아. 그러면 뭐냐면 h의 알파는 뭐가 될 거고 0이 되고 h 프라임 알파는 뭐가 되고 0이 되고 h 프라임 베타도 뭐가 되고 0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정보를 알아낼 수 있냐면 알파에서 중근, 베타에서 극값. 근데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는 아직 몰라. 그걸 알아내야 돼.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미적이나 이쪽 미적 1, 2겠지? 미적 1, 2에서 자주 쓰는 트릭이 뭐냐면 자꾸 프라임이라고 얘기해. 프라임. F 프라임, F2 프라임. 근데 우리는 프라임 갖고 풀 게 없어. 무슨 말이냐면 프라임 X는 물어보는 게 딱 하나야. 그래서 너 양수냐 음수냐.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 진짜로. 우리가 F 프라임 X를 대할 때 F 프라임 X의 디테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 양수인데 음수인데 그것만 우리의 관심사야. 그럼 우리가 실제 함수를 풀어내려면
프라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몇 차인지를 봐야 돼. 몇 차인지. 그래서 3차 함수면 대칭성 이용하고 점대칭 이용하고 2차 함수면 선대칭 이용하고 1차 함수면 기울기만 주구장창 그죠? 우려 먹어야 돼. 그럼 여기서 보면 f'x는 몇 차였냐면 3차였고 g'x는 몇 차냐면 2차야. 그럼 2차를 써먹어. 어떻게 써먹어요? 그러면 gx가 최고차의 개수가 2인 2차였기 때문에 g'x는 1차가 되겠지. 1차. 기울기가 얼마인 1차? 기울기가 4인 1차 함수가 됩니다. 자, 알파하고 베타의 위치 관계를 잡아보세요. 기울기를 이용해서. 자, 잡히죠? 왜? G 프라임 알파. 알파일 때 얼만데? 마이너스 16이죠? 베타일 때는 얼만데? 16이지? 그럼 기울기 4니까 맨날 하는 거. 16칸이면 옆으로 몇 칸? 4칸. 16칸이면 옆으로 몇 칸? 4칸. 그러니까 베타가 알파보다 몇 칸 간격으로 있어야 돼요? 8칸 간격으로 있어야지. 베타가 더 커야지. 그치? 그럼 알파에서 중근이었으니까 그래프도 바로 그려져요. 알파에서 바로 그려지면 알파하고 누구? 여기가 얼마? 베타. 그럼 얘가 몇 칸? 4칸. 그럼 여기는 몇 칸? 2칸.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 알파 더하기 6. 근데 베타 더하기 2라고 적읍시다. 그래서 hx를 다시 적을게. 그러면 fx 빼기 뭐는? fx 빼기 g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었으니까 x 빼기 알파의 제곱에 x 빼기 얼마? 베타 더하기 2. 이렇게 적을게요. 일부러. 왜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문제를 보세요.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마이너스의 h의 얼마? 베타 플러스 1. 그러면 이렇게 줬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베타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베타하고 알파의 갭만 나와. 갭. 실제 베타하고 알파의 실제 위치가 중요하지 않아. 그쵸? 8칸이지. 8칸. 그 알파하고 베타 8칸이네. 8칸. 그럼 여기 몇 칸? 4칸. 그러면 베타 여기 얼마? 더하기 4. 오케이. 땡큐. 8칸. 8칸, 4칸. 그러면 교훈을 삼읍시다. 뭐라고요? f'x, 그러니까 우리가 도함수를 바라볼 때는 그냥 딱 하나만 보면 돼.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게 도함수의 최대 미덕이야. 그 다음에 도함수가 아니라 실제 문제를 풀려면 도함수는 그래프의 개형이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지 실제 문제를 푸는 디테일은 몇 차 함수인지한테 달려있어. 근데 몇 차 함수 중에서도 1차 함수면 제일 만만한 애야. 기울기 갖고 조질 수 있는 진짜 제일 만만한 애야. 그죠? 무조건 1차 함수에서 얻어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얻어내야 돼. 그 다음에 함수의 뺄셈은 뭐다? 하나의 함수로 차함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함수 2개가 나오면 2개 함수를 덧셈이나 뺄셈으로 묶어서 하나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인수정리가 써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식을 적어버릴 수가 있어. 고1 때 하는 인수정리를 가지고. 이해됐나요? 자, 넘길게요. 자, 15번. 자, 찬우야, 몇 차 함수라고 나오죠? 15번. 3차 함수. 그리고 뭐 나오죠? 직선 나오지?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 써먹읍시다. 어떤 거 써먹어? 대칭성. 3차 함수는 무슨 대칭? 점대칭. 1차 함수는 뭐? 기울기. 그거 써먹으면 답이 나와요. 자, 써먹어 보세요.
나조건 나왔네. 나조건 이거 뭐라고 얘기했죠? 찬우가 계속 fx 몇 차 함수예요? 3차 함수인데 실수 전체 범위에서 미분 가능한 건 몇 중근밖에 없다고 했어요? 3중근. 어디에서 3중근 가지죠? fx 빼기 f는? 어디에서 3중근? x에다 뭐 집어넣으면 0대? x는 2에서 3중근. 그러면 fx 어떻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뭐 2, b 이렇게 잡읍시다. 그러면 fx 바로 적을 수 있어. 최고 차이 계수가 1이었으니까 얼마? x 빼기 2의 세제곱에 더하기 b. 근데 이 그래프 뭐 지난다고? 3, 뭐 지나? 6 지나. 그러면 이 3차 함수도 2차 함수만큼 잘 쓰이진 않는데 2차 함수만큼 잘 쓰이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2차 함수 이 성질은 진짜 많이 쓰잖아. 거리에 얼마? 제곱배. 그러면 3차 함수도 기본적인 성질 자체가 당연히 존재해요. 거리에 몇 제곱배? 세제곱에 a배. 똑같이 보정되는 것처럼. 그치?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3,6을 지났는데 fx가 기본 그래프거든. 1. 그러면 그 말은 2에서 한 칸 움직이면 위로 몇 칸 움직이게 돼 있어? 1의 세제곱. 그러니까 여기가 3,6. 그러니까 b는 얼마? 5. 물론 대입해도 나옵니다. 그치? 근데 2차나 3차나 모두 다 그 대칭점, 꼭지점에서, 대칭점에서 움직였을 때 저런 증가폭 개념이 존재해. 자, 근데 이렇게 됐고, 그럼 3,6에서 뭐를 그었어? 접선을 그었죠? 그럼 접선을 그으면 당연히 관통하는 근이 생기니까 미분이 불가능하지. 그러면 3차 함수는 무조건 무슨 대칭을 가지고 있다? 점대칭을 가지고 있죠? 그럼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 이 옆에서, 이보다 한 칸 옆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떴다라면, 요런 기울기가 떴다라면, 뭔지 몰라. 기울기가 떴겠지. 그러면 점대칭 성질에 의해서 2보다 왼쪽으로 한 칸 떨어진 거, 정확히는 x는 1이겠죠? 거기서도 어떻게?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이 하나 더 존재하지, 접선이. 그치? 그럼 얘는 어디에서 미분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서 미분이 안 되겠지. 그죠? 구할 수도 있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3차 함수는 세 실근의 합이 항상 일정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잘 봐.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 하면 세 실근의 합은 항상 누구로 결정되냐면 마이너스 a분의 b로 결정됩니다. 그러면 3차 함수랑 fx랑 아무리 몇 차 함수를 연립해도 1차 함수를 연립해도 3차 항과 2차 항의 계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얘가 만약 뭐라고 친다면 2에서 3중근 가진다고 하면 2 더하기 2 더하기 2일 거거든. 그러면 여기가 얼마예요? 그럼 여기 3이잖아. 3에서 중근이잖아. 3 더하기 3 더하기 6이네. 0. 여기가 x는 얼마? x는 0의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1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1에서 중근 그어도 합이 일정해야 되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얼마? 4가 되겠지. 여기는 x는 얼마? 4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실근의 위치를 모르더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어차피 이 두 점을 K라고 하면 얘하고 얘는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X는 2에 대해서 점대칭이기 때문에 어차피 더하면 4입니다. 그래도 상관없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 값이 뭐인지 안 중요하고 더하면 4고 만약 구체적으로 구하고 싶으면 3차 함수에서는 3차 함수랑 직선을 연립하면 세 실근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는 걸 이용하면 됩니다. 무조건. 세 실근의 합은 항상 일정해요. 자, 16번. 그래프 모양을 한번 잡아봐 주세요. 그래프의 모양. 네. 어디서 한지 어떻게 알아요? 세실근의 합이 일정하기 때문에 아까 여기 x축 여기다 놔버리면 되잖아. 그럼 세실근이 얼마죠? 2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6이지. 2에서 3중근 가지니까 어디에서 좀 하는지 상관없어. 왜냐면 아까 여기서 봤잖아. 어차피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합은 뭐하고 뭐로만 결정돼?
그러니까 여기 D가 있으면 이거 사실은 그래프 여기가 X축이 아닐 수도 있잖아. 하지만 내가 높낮이를 조정해서 X축에 갖다 끌어내릴 수도 있잖아. 그래도 실근의 합이 변하질 않아. 왜냐면 3차 함수랑 수평선이랑 연립해도 실근의 합은 어차피 AX 세제곱 BX 제곱으로 결정될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fx가 실제로 저기가 2,5 예를 들어서 2,5라고 쳐. f2가 5야 실제로. 맞죠? f2가 5더라도 내가 이 그래프를 뭐로 끌어내려도 fx는 뭐로 5로 이렇게 풀어도 세 실근의 합은 변동이 없어야 돼. 합의 변동은 없어. 세 실근의 합은 그대로야. 그렇지?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3차 함수 우리 아까 비율 관계했던 3차 함수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얼마라고 치면 3이라고 치면 여기가 x축이라고 치면 요 세 실근의 합은 0 더하기 3 더하기 3이니까 얼마야? 6이죠? 근데 얘를 내가 어디로 갖다 놓으면 이걸 여기로 갖다 놔. 그쵸? 요 정중앙에 아니 정중앙 하면 또 1대 루트 3 해야 되니까 여기다 갖다 놔. 위로 옮겼다고 해봐. 그럼 1이고 여기 얼마? 4죠? 1 더하기 1 더하기 얼마? 4 해도 6. X축을 바꿔도 세 실근의 합은 항상 변동이 없어. 동일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근의 합은 어차피 AX 세제곱이랑 X제곱으로 결정이 되는데 수평선 아무리 바꿔봐야 실근의 합이 바뀌질 않아. 그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3차 함수랑 1차 함수를 연립해도 3차 함수랑 수평선을 어디다 놓아도 허근이잖아요. 허근도 실근의 합은 그 두 근의 합은 존재해. 그죠? 정확히 표현하면 세 근의 합이 변동이 없어. 되나요? 허근을 가져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1 더하기 2i, 1 빼기 2i로 두 허근의 합이 2 나오겠지 뭐. 예를 들면. 자, 16번 그림을 그려볼게. F'M이 0보다 작아야 돼. 감소하는 구간이야. 그리고 불연속이야.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죠? 불연속, 연속과 불연속과 관련 있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 4차 함수의 맨 첫 번째 그래프. 그러면 그 첫 번째 그래프를 일단 대칭 형태로 놓게. 왜냐면 불연속은 우리 어디서 생기냐면 극대 극소 높이에서 불연속이 생기잖아. 극대 극소 높이 경계지점 점근선. 근데 불연속 종류가 두 종류였다라는 얘기는 극값의 종류가 두 종류였다라는 것과 똑같아. t가 3, 10, 높이가 각각 3하고 19 이렇게 됐을 거야. 왜? 불연속의 종류가 두 종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극대 극소가 두 종류밖에 없다라는 얘기거든. 근데 F'M이 0보다 어때야 되니까? 작아야 되니까 0,3이 여기일 수는 없어. 그러면 F'M은 0보다 크기만 할 거거든. 그치? 그러면 작으려면 어디로 와야 되냐면 여기 0,3은 이쪽으로 와야 돼. 그래야 3일 때 기울기가 음수인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 맞죠? 그러면 0,3에서 그러면 얘 비율 관계로 딱 떨어지지. 대칭이잖아. 우리 간격 얘기했잖아. 4차 함수에서 간격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대칭을 이룰 때는 이 간격이 동일해. 여기를 알파, 2알파로 잡아버리면 돼. 그러면 그냥 fx를 적으면 되지. 어떻게? fx 빼기 뭐는? fx 빼기 3은 x의 제곱, x 빼기 뭐의 제곱? 2알파의 제곱. 그런 다음에 x에다 내가 뭐 집어넣으면? 알파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 19 나온다. 그치? 그 다음에 연습 삼아 해봅시다. 우리 아까 3차 방정식 했었죠? 왜? 이렇게 잘랐었죠? 아까 이렇게 자르면 아까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죠? 적분값이 무슨 차를 가리킨다? 높이 차를 가리킨다 했지? 행동으로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0, 알파, 2알파. 실제로 확인해 보세요. 아까 공식 연습할 겸.
확인만 해주세요. 그거 한 다음에는 17번 갈게요. 17번. 자, 17번 아이디어는 뭐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죠. 그 두 그래프가 나오면 두 그래프를 뺄셈이나 덧셈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함수로 판단을 해. 그러면 fx랑 gx가 y축에서 만난다는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뺄셈 함수가 원점을 지난다라고 해석해도 돼. y축에서 만나니까. 그치? 그 다음에 x좌표가 마이너스 3인 점에서 접선이 서로 일치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에서 접선이 서로 일치했잖아. 이게 f고, 그쵸? 이게 g고, 이런 식으로 일치, x가 해당 지점이 얼마? 마이너스 3이지. 그러면 그걸 내가 옆으로 뺀 함수 hx라고 할게. hx 입장은 그러면 이렇게 다 번역할게. hx는 h0은 0. hx 원점 지나죠. hx는 어디에서 중근? x는 어디에서? 마이너스 3에서 무슨 근? 중근. 왜? 접선이 일치했다는 얘기는 함수값도 똑같고 기울기도 똑같거든. 맞죠? 그러면 hx를 이 논리로 그대로 바로 적어볼게. hx를 어떻게 적어요? 그러면 hx는 최고차이 계수가 1이었으니까 x 더하기 뭐의 제곱? 3의 제곱에 x. 그냥 이렇게 바로 적을 수 있어. 다시 두 개의 함수가 나오면 두 개의 함수를 묶어서 덧셈이든 뺄셈이든 하나의 함수로 표현하고 걔를 인수정리로 정리해. 그러면 마이너스 3의 제곱에서 x겠네? 0이겠죠? 그러면 아까 논리 그 논리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보다 이제 마이너스 4보다 같거나 작은 부분을 구해야 돼.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그치?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0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거리가 한 칸 1, 1, 1이네. 그럼 얘는 높이차가 4칸이야. 그러면 y는 마이너스 4가 어디 있을 거냐면 y는 마이너스 4가 딱 여기 있을 거고, 그 지점, 해당 지점이 어딜 거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4가 돼. 그러면 그래프가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다시 바꿨죠? hx. 문제를 다시 바꾸면 hx 그래프가 x는 뭐일 때? a일 때 뭐보다 같거나 작은, 마이너스 4보다 같거나 작은 부분을 구하래. 그러면은 a의 최대값은 얼마? 마이너스 4겠지. 그죠? 다 연습하는 겁니다. 어떤 거? 꼭 기억하세요. 두 개의 함수가 나왔을 때 두 개의 함수를 뺄셈 함수로, 차함수라고 해 보통. 빼기 함수로 만들어서 하나의 함수로 다시 적어. 그치? 자, 18번 직접 풀어보세요. 오늘 똑같은 거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18번 풀어봐 주세요. 응. 18번. (18번은) 차함수로 가다 말았어. 근데
문제를 만들다 말아서 그래. 그러니까 문제를 난이도를 올리려다 말아서 그런데 얘도 차함수 논리로 갈 수 있어. 어떻게? gx 빼기 뭐를? fx를 무슨 함수로 잡으면? hx로 잡으면, 그치? 네. hx가 얼마? f'x의 절대값. 만약 차함수로 잡으면. 그러면 고난도 갈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단순 대입으로 끝납니다. 대입해 볼게. 그럼 어떻게 돼요? g0은 f 얼마? 0 더하기 절대값 f'0이거든. 근데 얘 0이래. 얘도 얼마래? 0이래. 그럼 얘도 얼마? 0. 그러면 fx는 0에서 무슨 근? 중근. 그러면 게임 오버예요. 어떻게? fx가 0에서 중근을 가진데 양수근을 가지니까 0에서 극대로 중근을 가져야 돼. 0 알파.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였고 최고차가 개수가 얼마였고 1이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fx의 절대값에 그럼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y는 4를 그었더니 교점이 3개만 나왔대. 그러면은 0, 1, 2, 알파 3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오늘 맨날 하는 연습 똑같은 것도 그겁니다. 19번, 20번, 21번, 22번 요 4개는 킬러야. 천천히 가볼게. 그죠? 킬러예요. 모의고사 킬러들이에요. (19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역함수라고 나옵니다. 역함수. 근데 우리가 처음에 역함수를 배울 때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다. 그 다음에 역함수를 구하려면 x하고 y를 뒤바꿔서 y에 대해서 바뀐 y에 대해서 다시 정리한다. 뭐 이렇게 배우잖아. 역함수를 배울 때. 그쵸? 근데 미적 1, 2에서 배우는 역함수는 역함수를 구할 일이 없어.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역함수를 모두 뭐의 문제로 바꾸냐면 fx의 문제로 싹 다 바꿔. 그래서 역함수의 방정식을 풀고 역함수를 미분하고 역함수를 적분해. 그럼 역함수의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요? 그러면 입력과 출력을 바꾸든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g의 a가 b라고 하면 gx로 보지 말고 f의 b가 a라고 봐. 입력과 출력을 바꿔. 그 다음에 gx가 있으면 gx를 없애. gx를 어떻게 없애요? 그러면 f의 gx를 합성시키면 gx가 사라지고 x만 남아. 그쵸? 이게 역함수 방정식이야. 역함수 미분은 뭔데요? 그러면 역함수를 미분하는 것이 아니라 원함수를 미분해. 역함수 적분은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면 원래함수를 적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해서 적분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함수를 치환해서 적분해. 그거는 미적 2의 내용이니까 아직 안 하겠. 미적 1에서는 어떻게? 방정식은 역함수에 관한 방정식은 그냥 싹 다 뭐로 바꾼다? 원함수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꾸면 돼. 어떻게 바꾸는데요? 입력과 출력을 뒤바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성을 시켜. 그러면 이 문제도 19번 문제도 보세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 여기는 x라고 들어가 있는데 x 안에 fx를 마음대로 집어넣어도 되나요? 마음대로 집어넣어도 돼요. 왜 마음대로 집어넣어도 돼요? 라고 하면 밑에 단서가 있어. g1이 얼마죠? g1이 1. 바꿔. f1이 얼마야? f1이 1. g16은 2지? 바꿔. f2가 얼마죠? f2가 16이야. 그러면 fx 어떤 함수지? 1하고 2에서 뭐한 함수야? 증가하는 함수지. 그러면 원래 함수가 증가하면 역함수도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죠? 증가할 수밖에 없어. 원래 함수가 증가하는데 역함수가 감소할 수는 없어. 다시. 미적 1, 2에서 역함수 문제가 나오면 그건 역함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야. 역함수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역함수를 없애라는 거야. 역함수를 없애는 고유한 방식들이 있어. 역함수를 미분할 때, 적분할 때 각각 방식이 있고 미적 1, 수투에서 방법은 딱 두 가지야. 합성을 하든지 뭐 하든지 입력과 출력을 바꾸든지. 그래서 내가 입력과 출력을 어떻게 되었죠? 바꿔놨지? 그 다음에 합성을 할게. 합성을 이제 해도 돼. 왜 합성을 해도 돼요? 그러면 x를 대입할 때 x는 당연히 서로 다른 x를 대입할 거 아니야. 그러면 fx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1대1 대응이고 fx도 단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 계속 증가하니까 계속 증가하는 fx는 그냥 실수나 마찬가지, 실수 t나 마찬가지야. 내가 fx를 뭐로 잡으면
t로 잡으면 얘는 그냥 실수 t야. 모든 실수가 다 1대1 대응으로 다 대응이 돼. 그러니까 x 안에 집어넣어도 아무 상관없어. x 역할 대신에 fx를 집어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바뀌어요. x제곱이 뭐랑? 루트 fx로 합성을 시키니까. 그럼 이제 gx가 사라진 거야. gx가 사라지고 누구의 문제가 된 거냐면 루트 fx의 문제가 됐어. 그러면 보세요. 이건 부등식이거든. 그럼 우리 앞에서 부등식 했었죠?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부등식에서 뭐를 보지 말고 경계 지점을 보지 말고 숫자를 보라고 했거든. 그리고 부등식이 더 강력한 힌트야. 왜냐면 f1이 0이다 하면은 인수 몇 개밖에 못 주지만 인수 한 개밖에 못 주거든. 근데 f1이 0보다 같거나 크다 하면 인수를 두 개 가 있어. 부등식은 그러니까 부등식은 중근을 뭐 하는, 의미하는 가장 강력한 뭐라고 해야 돼? 그 밑에 숨어 있는 증거? 뭐라고 해야 돼? 반증은 아니잖아. 반증은 아니고, 어쨌든 강력한 애야. 그죠? 국어 표현이 뭐가 있죠? 얘가 겉으로는 아닌데, 어쨌든 더 강력하게. 그죠? 밑에 그 숨어 있는 그게 있어. 겉으로, 인수 정리는 F1은 0은 하나밖에 못 주지만, 부등식은 두 개를 줘. 왜 두 개를 줘요? 그러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그렇게 줘. 항상 성립한다는 말이 따라 붙어야 돼. 항상 성립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fx가 항상 0보다 같거나 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f1이 0이 되는 순간이 있다라고 해봐. 그럼 f1이 0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얘기는 항상 0보다 같거나 커야 되는데 경계선에 가서 닿은 거야. 근데 그 경계선을 통과하면 안 돼. 그러면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깨져버려.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경계선에는 닿았지만 넘지는 않았으니까 그게 수학적으로 풀면 중근이야. 동점은 이뤘지만 역전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가 수학적으로 중근이야. 그럼 여기를 다시 보세요. 하나의 차함수로 다시 적어야 돼. hx라고 적을게. 근데 루트가 없으니까 제곱해서 적을게. hx를 얼마? x 4제곱 빼기 fx라고 규정을 할게. 맞죠? 그러면 hx는 어떤 애냐면 0보다 같거나 큰 애야. 어떤 범위에서? 모든 실수 범위에서. 그럼 이제 아까 입력과 출력을 바꿨던 걸 갖다 집어넣어 봅시다. h1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 0인데 얘는 항상 0보다 같거나 커야 되는 애가 x축에 가서 닿았기 때문에 중근이어야 돼. h'1은 0이어야 돼. 접해야 돼. h 얼마가? 2가 0이거든? 아까 f2 16이었잖아. 그러면 h2가 0인 순간 h'2도 뭐여야 돼? 0이어야 돼. 중근이어야 되거든. 그러면 hx 안에 모든 자리가 다 찼어. 왜 찼어요? 그러면 hx는 x 4제곱 빼기 fx로 시작하니까 4차 함수고 fx는 3차니까 4차 함수는 근이 2개밖에 없는데 1에서 중근, 2에서 중근이니까 hx는 그냥 결정이 나버려. 뭐로? 다시 적을게. x 빼기 fx 이제 얘가 뭐로 결정나요?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라면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2의 제곱으로 결정납니다.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미적 1에서는 어떤 의미다? 중근을 가르쳐 주기 위한 밑밥으로 깔려. 전제로. 이해됐나요? 그러면 나머지 대입하면 되겠네? gx가 모든 뭐에 실수해서? 그러니까 저 fx가 루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모든 실수가 아니라 아니야. fx가 루트 안에 여기 문제도 그래서 gx도 여기 나와. 모든 양의 실수라고 나와. 네. 그러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은 풀인 건 알겠다. 네. 됐나요? 자, 20번을 방금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20번 그대로 또 풀어봅시다. 똑같아. 내가 힌트만 줄게. 문제 전체를 읽을 수 있어야 돼. 그쵸? 자, 연찬아, 미지수가 몇 개죠? 미지수 3개지. 근데 끝에 F4에 무슨 값 물어보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미지수는 몇 개까지 줄어들어? 그치, 2개가 줄어들어. 하나로 줄어들겠지, 최종적으로. 그러면 식이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해. 그러면 최소니까 부등식도 필요하겠지. 근데 부등식은 누가 담당할 거냐면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역함수 존재하면 얘 몇 차까지 떨어진다고 했죠 아까? 몇 차까지 떨어져? 3차까지 떨어진다고 했죠? 그쵸? 그 3차에서 떨어져서 부등식이 무언가 하나가 나오겠지? 이해됐나요? 그죠? 3차, 미분하면 3차일 건데 그 3차가 아마 어떻게 규정이 될 거냐면 x가 2보다 같거나 부등식이 이걸 겁니다. x가 2보다 같거나 큰 범위에서 누가? f'x가 뭐보다 같거나 크다. 얘가 무슨 역할을 담당할 거야? 얘가 부등식을 담당할 겁니다. 왜냐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항상 계속 증가해야 되잖아. 왜 증가해야 되는데요? 이거 4차 함수,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니까 계속 증가하는 함수니까. 맞죠? 자, fx를 없애세요. 어떻게 없애는지 아까 칠판을 안 지웠어야 되는데 없애보세요. fx를 없애고 네. 근데 아까 여기서 왜 이것 때문에. 근데 그거 알겠는데 여기서 왜 저거 왜냐면 얘가 항상 0보다 같거나 커야 되거든. 근데 hx가 항상 이 위에만 머물러야 되는 애가 1,0을 이렇게 여기를 닿았다는 얘기잖아. 통과하지 못하잖아. 그러면 닿았지만 다시 어떻게 돼야 되니까? 요 모양밖에 안 돼. 극소로 접하는 것밖에 안 돼. 집어넣어 보세요. 어떻게? gx에 누굴 집어넣어야 돼? 합성부터 할 겁니다. x 자리에 누구 집어넣어도 되죠? fx 집어넣어도 돼요. 그렇게 집어넣어도 되나요? 왜? x가 계속 커질 거 아니야. 대입하는 x는. 근데 fx도 1대1 대응이니까 계속 커지는 애겠지. 그러니까 상관없어. 어차피 x가 무한대로 가면 fx도 똑같이 어디로 갈 거다? 무한대로 갈 거고. 그러면 x 자리에 누구를 갖다 집어넣는 순간 fx를 갖다 집어넣는 순간 g의 fx 제곱은 싹 다 뭐로 바뀌어 그냥? x 제곱으로 바뀌지. 그러면 극한식이 이렇게 바뀌겠네. 자, x 무한대로 간다고 해도 돼. 어차피 똑같아. 그러면 앞에는 뭐로 바뀔 거고 x제곱, 뒤에는 루트 fx. 얘의 극한값이 얼마다? 1이다. 그럼 우리 이런 거 있으면 위아래 뭐 곱하죠? 켤레 곱하지. 켤레 곱해서 극한값이 1이 나오도록 차수하고 계수를 결정 지어봐. 그러면 켤레를 위아래 곱해볼게. 켤레를 위에 곱하는 순간 위에는 x 4제곱 빼기 얼마? 루트 fx 빠지니까 ax 세제곱에 빼기 bx 제곱에 빼기 cx 빠질 거고 밑에는 x 제곱 더하기 루트 fx가 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리미트 x는 어디로? 무한대로 가겠지. 그치? 자, 그러면 보세요. 밑에는 몇 차죠? fx 어차피 다 필요 없고 x 4제곱만 남을 거 아니야. 그러면 1x 제곱이고 1x 제곱이니까 밑에는 몇 x 제곱이 돼? 2x 제곱이 되지? 그럼 위에도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이 1이 되려면 차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a는 뭐로 사라지고 0으로 사라지고 밑에 몇 x 제곱이니까 2x 제곱이니까 여기가 2x 제곱이 되려면 b는 뭐고? 마이너스 2로 결정나고 그러면 이 극한식 하나가 식 몇 개를 결정 지어주는 거야? 2개를 결정 지어주네. 그러면 이제 0하고 마이너스 1을 직접 대입해서 얘를 미분해. 그러면 f'x가 되겠지. 그럼 그 부등식 구해야죠. f'x가 뭐보다 같거나 큰 범위에서 2보다 같거나 큰 범위에서 0보다 뭐 하기만 하면 돼. 항상 같거나 크기만 하면 되지. 부등식 구합시다.
마지막 조건 어떻게 되나? 마지막 이제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니까 x가 2보다 같거나 큰 범위에서 도함수가 계속 증가해야 돼. 그러니까 대입할게. 대입하면 이제 어떻게 돼? 아까 말했듯이 a에다 0 대입하고 b에다 2 대입하면 x 4제곱에 더하기 2x 제곱에 더하기 몇 x가 될 거고 cx 맞아? cx야? c야? c가 될 거고 cx 맞고 미분하면 4x 세제곱 더하기 얼마? 4x 더하기 얼마? c겠지. 그쵸? 그러면 얘가 f'x인데 얘가 어떤 범위에서? 얘가 항상 0보다 같거나 커야 돼. 어떤 범위냐면 제한이 걸려. x가 2보다 같거나 큰 범위에서. 그러면 얘는 겉으로만 4차 함수 문제지 사실은 다시 3차 함수 문제야. 결국은 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러니까 한 번 더 미분해. 그럼 얼마야? b가 마이너스 2야? 그럼 마이너스 2. 그럼 얘 얼마? 마이너스 4x. 더 미분하면 얼마? 12x 제곱 빼기 얼마? 4지. 그러면 이 f'x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과 얼마? 루트 3분의 1에서 극대극소를 가지는 그래프일 거거든. 근데 이게 f'x입니다. 근데 이 f'x가 어떤 범위에서? 2보다 뭐한 범위에서? 같거나 큰 범위에서 항상 뭐이기만 하면 돼? 0보다 같거나 크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x는 2가 여기서 깔리니까 어떻게? 요 2일 때만 0보다 같거나 크면 나머지는 다 0보다 같거나 크지. 그럼 부등식은 결국 누가 담당한다? f'2가 얼마? 0보다 같거나 크다. 얘가 부등식을 담당할 겁니다. 자, 된 사람은 그 다음 거로 또 가세요. 21번. 풀려고 노력해봐. 내가 힌트를 천천히 줄게. 21번 다. 함수가 왜 0보다 커요? 왜냐하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계속 증가하는 함수여야 되잖아.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는 도함수 입장에서 보면 도함수가 양수여야 계속 증가해. 도함수가 음수면 감소해.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계속 증가나 감소해야 되거든. 근데 증가한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최고차의 개수가 x 4제곱인 걸 보고 알 수 있어. x가 2보다 같거나 큰 범위가 계속 증가하는 함수야. 그러니까 4차 함수는 아마 이렇게 생겼으면 뭐 여기가 x는 2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쵸? 계속 증가하는 함수니까. 그치? 그러면 계속 증가하는 함수가 되려면 아까 말했듯이 도함수가 0보다 같거나 커야 되는데 모든 범위에서 0보다 같거나 큰 게 아니라 x가 2보다 같거나 큰 범위에서만 0보다 같거나 크면 돼. 근데 도함수 f'x를 그려봤더니 저렇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과 루트 3분의 1에서 다시 뭐를 가지는 극대극소를 가지는 그래프가 생겨나니까 2일 때만 f'2일 때만 0보다 크면 그 이유는 볼 것도 없이 다 0보다 뭐하고 같거나 크고 그럼 함수는 계속 증가하니까 도함수가 존재하게 되지.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지. (21번은) 절대 뭐 하는 문제가 아니냐면 적분 계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넓이 공식은 쓸 수 있어. 넓이 공식 써서 해결하라는 얘기야. 그럼 21번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그러면 f'x를 보고 누구를 구성해라? f'x를 보고 fx를 그려야 돼. f'x를 보고 fx를 그려야 돼요. 그려보세요. f'x를 보고 fx를 그리고 f'x의 높이를 어디로 잡고 f-1이 3분의 11이 되도록 높이를 잡아야 돼.
이렇게 그렸다고 칠게. 그래서 얘를 쭉 내려 그으면 여기서 뭐를 갖고 극대를 가지고 극대 가지고 여기서 뭐 갖고 극소 가지고 그치? 극대 가지고 극소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극대를 찍겠죠. 이렇게. 그치? 근데 사실 나는 답을 알고 있어서 높이를 조금 조절해서 그릴게. 어떻게? 이렇게 그려져요. 완만해. 오른쪽이 완만해. 함수가 달라서. 그치? 그러면은 봐봐. 그러면 얘를 적분 계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잡아요? 여기를 잡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 요 마이너스 1이 3차 함수의 무슨 점? 정중앙점이야. 그럼 정중앙점이 마이너스 1, 얼마? 3분의 11입니다. 그럼 우리 아까 요거 넓이 했죠? 자, 넓이 공식 구합시다. 넓이 공식으로 구하면 넓이가 얼마일 거냐면 6분의 얼마? 6분의 1에 그쵸? 0 빼기 2의 몇 제곱? 세제곱이니까 6분의 8. 그러니까 3분의 4야. 그럼 3분의 4면 절반 나눠서 3분의 3분의 2야. 그럼 3분의 2만큼 올라가니까 여기가 얼마일 거냐면 마이너스 1, 3분의 13일 거고 3분의 2만큼 떨어질 거니까 여기가 얼마냐면 0,3일 겁니다. 3분의 9. 그치? 그러면 오른쪽은 0부터 3까지는 다시 올라가겠지? 그럼 0부터 3까지는 어떻게 올라가요? 그러면 다시 공식. 6분의 얼마? 6분의 1에 4분의 1 곱하기 3 빼기 0의 세제곱이 요 파란색 부분의 면적일 겁니다. 그러면 6분의 1 곱하기 4분의 1에 27. 그러면 3으로 나누면 2, 3으로 나누면 9. 그러니까 8분의 9. 8분의 9가 어디 면적? 저 파란색 면적. 그럼 8분의 9가 3분의 13보다 더 작으니까 8분의 9 여기 올라가면 요 점이 얼마? 3,8분의 9겠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야. 적분하는 게 아니야. 그죠? 적분 계산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공식 이용해서 그냥 잡아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t를 지금 밑에 표현은 불연속 표현이죠. 왜? t가 a보다 큰 쪽으로 접근할 때랑 a보다 여기 잘못됐네. 8분의 9가 더해져야 되니까 얼마야? 3 더하기 8분의 9니까 8분의 얼마야? 24, 33. 그죠? 8분의 24 더하기 8분의 9. 맞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계산이 틀려서 미안해요. 그죠? 근데 그냥 이해하세요. 이제 고칠 수가 없어. 내가 누누이 말했듯이 나도 이 계산이 자꾸 틀리는 게 열받아서 센을 한번 사다 놓고 내가 몸을 만든다 해갖고 센을 풀어봤는데 못 풀겠더라고요. 그죠? 못 풀겠어. 이미 센을 풀기에 너무 크게 돼버려서 풀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그게 있더라고요. 센을 못 풀어. 네. 결론. 네. 어디까지 얘기했어? 네. 불연속 조건. 네. 뭐라고 얘기했죠? A보다 큰 쪽이랑 A보다 작은 쪽이 차이가 나는 거는 뭐다? 불연속밖에 없다. 그러면은 불연속은 어디서 나타난다? 극대 극소 현상에서 나타난다. 그러면 제일 작은 거는 누구고? 3이고 제일 작은 극값은 3, 제일 큰 극값은 3분의 13, 4와 3분의 1, 그 다음에 4와 8분의 1. 그치? 그래서 저 위에가 정답이에요. 그치? 무슨 말인지 됐나요? 자, 22번. 내가 전에 이 22번을 생각하면서 풀 때 뭐를 생각하냐면 요즘 문제랑 옛날 문제랑 다른 게 뭐라고 했냐면 옛날 문제는 0 되면 0 되는 걸로 끝이라고 했잖아.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0이 되면 어떤 모양으로 0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어떤 모양으로 0이 된다는 것이 뭐에 영향을 미치냐면 인수 정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마지막 문항을 다시 천천히 잡아낼 수 있는 데까지 다 잡아내 보세요. 큰 그림을 말하면 최대값 나온 거 보니까 마지막 문항도 문자 몇 개까지 줄어들 거고 하나까지 줄어들 거고 그 부등식을 담당할 애가 있어야 돼. 그죠? 그럼 부등식은 담당을 누가 하는데요? 그러면 내가 비율도 말할 수 있습니다. 8대 1대 1이야. 판별식이 80%, 10%가 극대극소. 방금 전에 봤던 극대극소. 나머지 10%는 접선기울기. 접선기울기가 부등식을 담당하기도 해. 그건 이제 문제에서 보면 알아. 자, 인수정리부터 시작해 보세요. 인수정리.
틀려도 괜찮으니까 질문에 대답을 해봐. 괜찮아? 자, 예란아, gx가 0에서 뭐가 되죠? 문제에 나와 있어. 그러면 생각을 하세요. 0에서 어떤 방식으로 0이 되는가? 이 함수는 무슨 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여야 돼?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여야 되잖아.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면 함수 모양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뭐 해야 돼? 증가해야겠지. 그러면 g0이 0이면 h0도 0인 거잖아. 그러면 hx는 0에서 어떤 모양이어야 계속 증가하게 되죠? 0이 몇 개여야 돼? 한 개? 그럼 gx는 gx는 2차면 0 말고 다른 근을 가지면 되나?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생각할 건 뭐냐면, 보세요. hx가 뭐로 이루어져 있죠? fx 곱하기 뭐? 얘 몇 차? 얘 몇 차? 3차. 자, fx를 문자 몇 개까지 줄여? 문자 2개까지 줄이세요. 지금 내가 질문 던진 게 가장 결정적인 단서야. g0이 0이지. 그죠? 그러면 gx는 0 말고 다른 근을 가질 수 있나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고, 계속 증가하면 0은 몇 번만 통과해야 돼? 한 번만 통과해야 되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영은 한 번만 통과해야 해. 어떤 형태로 0이 되어야 될지를 가만히 잘 생각해 봐. 자, 틀려도 괜찮습니다. 현서야, 어떤 형태로 0이 돼야 되죠? 틀려도 돼. 괜찮아. 그래서 내가 일부러 동생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언니, 오빠들이 틀리면 부끄럽지만 동생들인데 어때요? 괜찮아. 네, 틀려도 돼. 어떤 경우에 0이 되죠? 어떻게 0이 돼야 되지? 계속 뚫고 지나가야 돼. 그렇다고 0에서 근이 한 개인가? 라고 봤더니 gx는 몇 자리를 가진 함수야? 2자리를 가진 함수잖아. 그럼 gx가 다른 근을 가질 수 있어? 없지. gx는 다른 근을 가지면 안 되잖아. 그럼 hx도 근이 다른 게 되면은 hx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에 모순이 생겨버리잖아.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고, 계속 증가하면 0은 몇 번만 통과해야 되는데, 한 번만 통과해야 되는데 hx 안에 존재하는 gx가 0 아닌 근을 가져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 0을 또 지나가야 되니까. 맞죠? 그럼 gx는 뭐로 결정나죠? 좋아요. gx는 뭐로 결정나지? x제곱으로 결정나지. 그러면 문제가 또 생겨. 왜? 아까 x제곱은 경계선을 어떻게 지나간다고 했죠? x제곱은 경계선을 어떻게 지나가는 대표적인 예시야? 이렇게 지나가는 대표적인 예시 아니야? 중근이니까? 근데 그러면 안 돼. 얘는 0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0을 통과해야 되잖아. 0을 통과하려면 0에서의 인수가 또 몇 개가 더 필요해져? 한 개가 더 필요하지. 근데 gx는 몇 자리뿐이야 지금? 2차 함수니까 몇 자리밖에 없어? 2자리밖에 없지.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저런 현상이 발생해버려. 그러면 옆에 있는 누가? 옆에 있는 fx가 다시 뭐를 갖고 있어야 돼? 또 x를 갖고 있어야지. 그죠? 그럼 문제 풀린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풀렸어요? 그러면 fx를 x에 뭐로 잡을 수 있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뭐로 잡을 수 있죠? b로 잡을 수 있지. 그럼 문자 몇 개인데? 문자 2개지. 그럼 문자 하나로 줄이는 식은 뭐가 있지 밑에? h'1이 뭐라는 식이 있죠? 5라는 식이 있잖아. h'1이 5라는 식이 있으면 미분에서 1 집어넣으면 5 나오도록 누구? 얘를 이게 fx고 gx는 x제곱 여기 더 있지? 얘 미분에서 1 집어넣은 게 5 되도록 하면 a하고 b의 관계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a, b 문자가 한 문자로 정리가 되지. 부등식 필요해.
부등식은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얘가 몇 차 함수인데 얘가 hx 5차 함수인데 얘 미분하면 몇 차죠? 몇 차 함수여야 돼? 이 4차 함수가 항상 0보다 어때야 돼?